하겠습니다. 저 멀리 하와이로 쉬러 가셨던 우리 홍준표 전 시장께서 참 그동안 이제 선거 때까지 내가 안 돌아간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감독님 그 글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저 멀리 하와이에서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고 자 글을 올리신 뭐라고 올렸냐면 쭉 한번 내려줘 볼까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거를 온라인 그 쇼핑몰 청년의 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랬더니 개혁신당에서는 이 김철근 사무총장은 홍 전 시장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 1등이 가능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리 있다는 것을 믿는다. 또 이동원 수석 대변인은 홍 전 시장님이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한마디로 촉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런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 각별히 투자에 유의하시라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될 말이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네. 이 한 문장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SNS를 100개를 올린다 한들 이준석 후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그 워딩을 올리기까지 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KBS 일라디오의 토요일 오후 1시 10분부터 하는 정관용의 시사본부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제가 매주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제 제가 그 라디오에서도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고 바로 제 뒤이어서 이준석 후보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네. 같은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정관용 진행자가 이준석 후보에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그런 말을 뭐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런 취지로 물었는데 거기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뚜렷하게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말 때문에 뭐 큰 당의 후보를 찍는다면 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뒤에 뭐 말을 좀 더 붙이긴 했는데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즉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측에서도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고 자기들 말로 뭔가 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지원 사격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당에서 30년간 정치를 하신 분이 지금 당 밖에 있는 다른 당 후보를 저렇게 편들고 나설 일입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자, 근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특사단 분들 네 명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확실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그 무슨 당 돈 들어갖고 무슨 특사단 보내고 난리냐라고 비판하니까 아니다. 우리 돈으로 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 그랬더니 김대식 의원이 좀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김문수 후보 지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는 과거 우리 당 대표였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 본인들이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이 홍준표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다바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뻘쭘해지니까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물타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요 이준석 지지 선언으로 읽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국어 감각으로 보면요 이준석을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다, 죽는 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 지지 선언이지 뭐예요? 예.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비 꽈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누군가 남을 공격할 때 그 비비 꼬지 좀 마라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저 비비 꽈서 그냥 뭐 억지로 그냥 경강부회를 하는 식의 물타기인데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하면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명태균 동맹 아닙니까? 저는 이걸 명태균 동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준표 전 시장도 그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서 계속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고 뭐 이준석 후보도 천하람 의원 등등해서 그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명태균 씨하고 홍매화 심었던 것 하며 네네. 아직도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명태균 씨의 문제에 있어서 도둑이 재발전인 사람들끼리 같이 뭉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까? 명태균 동맹이죠. 참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미 마음이 많이 떴잖아요. 네. 뜬 사람한테 무슨 뭐 자기 돈 얼마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사단이 요란하게 보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떠받드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뭐 야 내 한마디 하면은 뭐 움직여 뭐 이러니까 이제 또 본인 이준석이가 가기 전에 와서 또 아유 시장님 뭐 해주세요 또 한마디 툭툭 던지고 있는 거고 저는 참 이런 행태를 보면 진짜 이거는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하고 딱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신의 뭐 그 홍사무라든가 지지자들 팬클럽이 이재명 캠프 몰려가고 이재명 지지 선언한 거 네. 그거 자기하고 무관한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그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여의도 저기 그 기자 중에 말진도 그건 안 믿어요. 그런 얘기는 안 믿습니다. 근데요, 말진도. 제가요. 자, 홍준표 전 시장이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남동 자택으로 가서 부부 동반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아주 한 4시간 동안 굉장히 아마 화기애애했다고 그래요. 바로 나오면서 첫 번째 쓴 페이스북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틀 뒤에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참다 못해서 내가 왜 배신자냐라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저 행동을 한번 보시면 진짜 배신자가 누구예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네. 근데 본인 30년 동안 키워준 이 정당, 자기를 대선 후보, 대구시장, 국회의원, 원내대표 다 만들어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지금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저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그 누구도 홍 전 시장한테 배신자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당에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을 찍으라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로지 반 이재명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국 김문수를 찍어달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데 뭐 옷을 갖다가 왜 그걸 입냐는 등 왜 중앙선대위에 안 드러내는 등 온갖 이야기로 사실은 음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옷은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준비됐겠죠. 우리 당에 그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옷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다 이름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세력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은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선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인재 전 의원을 좀 놓아드릴 때가 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인재 방지법 얘기하면서 항상 경선 불복의 대명사처럼 지금까지도 이인재 전 의원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인재 방지법이 생긴 뒤로는 이제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후보는 직접 출마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직접 출마의 길만 막혀 있다 뿐이지 그 정책 참모라고 하는 분은 이재명 캠프 기웃거리다가 결국 못 들어갔죠. 그다음에 그 지지 단체는 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은 아예 탈당해버리고 이제는 당 밖에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손까지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법이 허용하는 형태의 가장 강력한 경선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21세기의 경선 불복의 대명사는 홍준표 전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친윤들이요. 한마디로도 한번 홍준 시장한테 비판 한번 하는 소리 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 떨거지들은 원래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요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며칠 전부터 했는데 이 조선일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설을요. 네. 대선 열을 앞두고 개파 갈등 벌이는 국민의힘 해가지고요. 사설 시작부터 9줄이 한동훈이 뭐 유세는 했는데 김문수 지지 호소가 아니라 국힘 내부 공격, 그러니까 내부 총질했다. 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옷도 뭐 김문수 그 세 글자 없는 옷 입고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 유세하고 있다. 이거 9줄이나 이게 한동훈 관련해 갖고 이걸 쭉 쓰고 홍준표는 저 하와이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대위 합류를 거절했다. 딱 3줄 썼어요. 네. 3줄. 근데요. 조선이 그렇게 띄웠던 한덕수에 대해서는요. 딱 한 문장. 네.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지원을 거절했다고 한다. 딱 한 문장 썼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네? 조선일보 행사에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그러니까 뭐 친윤 떨거지들은 뭐 이제 아예 뭐 논외고요. 무슨 뭐 정론지를 지향하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따위예요. 예? 근데 지금 누가 지금 배신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뭐 보니까 뭐 안철수 혼자 뭐 외롭게 뭐 김문수하고 뭐 한다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니까 이 3등분을 해갖고요. 네.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가 비협조적이다. 그러니까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윤들의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한다는 게 그 정도니까 지금 예, 어떤 이게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그 제대로 된 좀 정론, 여론 예, 조성이 좀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예. 자,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것이 사표가 안 된다. 사실상 지지선을 한 사람이나 이렇게 난장판을 쳐놔놓고 나는 자연인이냐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과 도대체 누가 배신자고 누가 정말 이 당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서 참 그리고 오로지 이들의 비판의 초점은 운동하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의 핵심은 결국 후보입니다. 후보가 얼마나 가서 국민들한테 그 인기를 가는가 그거는 후보가 할 문제고 결국 이제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보면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후보 요새 때 한 번씩 와서 손잡는 그 행태를 하고 근데 그동안 이 경쟁했던 사람들 저렇게 유세한 사람이 없어요. 유승민이 했습니까? 홍준표가 했어요. 그렇죠.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는 마지막에 혼자 나와서 선거운동하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놔놓고 지금 이거를 똑같은 균형을 갖춰서 비판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홍준표 전 시장은 심지어 지난번 대선 때 마지막 날 그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네. 유세가 있었잖아요. 그날 건강검진 한다고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유세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돕지 않고 있는 것처럼 혹은 도와도 부족한 것처럼 비판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균형을 잃은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은 이제는 김문수 후보 이름이 박힌 옷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며칠 전도 입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이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들께서 대통령 후보를 보고 뽑지. 네. 한동훈 전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그리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습니까? 자꾸 본인이 해야 될 과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않고 부정선거 세력과도 선을 못 긋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이제 사전 투표도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결국 이게 우리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꾸 내부 총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부 총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고 이거를 할 경우에 지금 투표를 포기하시려 하는 분들께서 투표에 대한 이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후보가 뭐 무슨 비리를 폭로합니까? 무슨 뭐 후보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투표를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